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치무 여기에요. 여기. 그래서 우리 그 강남하고 이제 강북하고 갈라지잖아요. 이렇게 해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갈라지죠. 그러면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강남의 가격이 당연히 높습니다. 전반적인 평균 가격이. 그래서 강남북 간 격차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, 그나마 강북에서 가격들이 제일 센 세 가지 구를 뽑아보라. 그러면 어디를 뽑겠습니까, 여러분들은? 맨날 나오는 용어들이죠. 마로 시작하는 거, 세 글자. 마용성. 마용성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? 마포구, 용산구, 성동구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마용성인데, 제가 이제 뒤에서 청량리역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어요. 그 청량리역 설명 자료가 어떤 거 자료냐면 작년 제가 12월 달에 GTX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. 그때 청량리역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문구를 적었었냐면은 이 마용성을 제외하고는 강북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자리매김할 곳이다라고 제가 적었었어요. 근데 최근에 어떤 식의 기사가 나오냐면은 마용성이 아니라 용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청마용성. 보셨나요? 며칠 전 기사 같아요. 청마용성. 이게 청이 뭘까요? 네, 청량리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일대가 저는 마용성 바로 밑에 끝까지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은 한 발 더 나가서 얘네들과 동급이다.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만큼 개발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동네라는 겁니다. 지금은 가격 격차가 상당히 납니다. 얘네들하고. 아직은 비교가 안 돼요. 얘네들하고는. 한 70% 가격대로 굳이 따지자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청마용성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면 얘네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? 얘네들도 올라가는 와중에 동급이 되게 되면 얘는 더 낮은 단계에서 비슷하게 가려면 훨씬 더 큰 어떤 발전을 이루어야겠죠. 그만큼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동대문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동대문구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고요. 사실은 입지는 진짜로 중요합니다. 입지 정말 중요한데, 이 동대문구는 사실은 이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구나, 중자가 이제 뭐 가운데 중자니까 중구나 용산구가 이제 서울의 중심이라고 보는데, 입지적으로. 거기서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죠. 그래서, 동대문구도, 나름대로의 그 입지적 장점도 갖고 있는 곳이다,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이, 이게 이제 전부 이 동대문구를, 구역을 지정한 거예요. 이렇게 생겼는데,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정비구역, 재개발 정비구역 같은 거,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위쪽은 어디냐면은 이문 휘경 뉴타운이 되는 거고, 이 가운데 쪽은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이제 정동 갑심리가 있고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청량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이 있고 몇몇 중간에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구역 대비해 갖고 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상당히 많은 3개 구역이나 있죠. 한 구에 3개나 있죠.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청량리겠죠. 청량리. 청량리역이 여러분들 청량리역에 지하철을 몇 개가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계세요? 몇 개 정도 들어올까요? 8개? 좀 더 많습니다. 네, 10개, 11개 정도 들어옵니다. 최종적으로는. 그래서 이 지역 일대가 교통의 완벽한 허브가 되겠죠. 지금 어떤 비식의 표현을 쓰냐면은 강북의 코엑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. 삼성역도 지금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뭐 사실 교통에 대한 라인의 수로만 보게 되면은 여기와 서울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. 네, 10개 이상, 두 자릿수의 라인이 관통을 하는 곳이죠. 그만큼 뭐 모든 산업이라든가 이 부동산에 대한 집객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돼요. 제가 이거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이거는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그 아파트를 정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연식에 따라서 쭉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. 네, 연식의 정리는 네, 연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. 71년도서부터 쭈루룩 해서 2000년대부터 두 페이지에 걸쳐 있죠? 네, 이렇게 해서 3페이지인가? 2페이지?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? 여기 갔다가 이렇게 되네요. 네, 여기 갔다가 저까지 있는 되게 많죠? 한 112개 정도 단지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아파트로 인허가 받은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건 하느라고 되게 고생했겠죠? 그죠? 구청이 있는 자료예요. 네,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. 동대문구청이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자료가 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. 동대문구에서. 네.
근데 제가 이 솔팅은 다시 했어요. 연도별로. 그냥 막 무작위로 돼 있길래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. 예, 정비구역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. 일단 재개발 정비구역이 있고 정비 예정구역이 있어요. 예정구역은 아직은 정비구역으로서 지위가 상승한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,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문휴경, 전농답심리, 청량리 이렇게 세 가지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. 재정비 촉진지구 혹시나 몰라서 재정비 촉진지구가 좀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해서 유타운이에요. 유타운. 지금 정식 명칭으로는 유타운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. 법적으로 유타운이라는 용어는 없어요. 네, 그런데 이제 우리가 휘경 유타운, 뭐 답심 유타운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정식 명칭은 재정비 촉진지구고 저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.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업지 정도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많이 올라간다.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런 것들이 있고,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, 뭐 발전을 시키긴 시키는데, 좀 미관도 이쁘게 만들고, 네, 뭐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 건데요. 이런 것들은 보통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은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존치가 된다거나, 좀 이렇게 해산이 된다거나 했을 때 지구단위 구역으로 많이 설정을 해줍니다. 그래서 향후에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영속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.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. 별거 아닙니다. 예, 저기에다 뭐 지구단위 계획이가 투자해야지 그건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어디까지 왔는지가 다 알 수 있죠. 답심리 14, 용도 5, 6, 뭐 청량리 등등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뭐 금방 나오긴 합니다.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는 가장 큰 사업이 되는 건데 이거는 1만 제곱미터, 그러니까 3,000평 정도 되겠죠? 3,000평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 신축하는 사업. 이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이슈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또 어떤 분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지는 못하겠어요.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대규모 개발 같은 것들이 돼야지만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이슈가 되고 인지도가 생기고 알려지면서 그 지역이 뜨는 거거든요. 그냥 300세대, 200세대 짓는 것들은요. 그 동네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. 네,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해서 그 동네가 좀 좋아졌다는 것뿐이지 그 지역 전체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규모는 좀 크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크게 해봤자 200세대 미만 아니면은 여기도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보이죠. 3,000평 해봐야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활성화되기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기존 정비사업보다는 약간 더 쉽게 조금 더 법률적으로 좀 완화시켜줬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땐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. 그런 거를 통해서 만든 것 치고는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. 예. 저의 느낌, 청량역은 이제 GTX 노선에 A, B, C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두 가지 노선이 들어갑니다. B 노선과 C 노선. 그래서 지금 B 노선만 있는데, 그 다음에 C 노선으로 지나가는 것도 청량역이, 이거 C, 그 다음 B 노선이 지나가는 것도 청량역이 들어갑니다. B, C 노선이 다 들어가요. 제가 이걸 보자면, 지금 이 주변 일대는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, 개발이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. 그래서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. 지금 올라간 게, 되게 많이 오르긴 했어요. 34평 아파트가 보통 한 11억 뭐 이렇게까지 가거든요.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죠. 여기가 3천이 넘는다는 얘기는 상상도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요. 극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 저기 뭡니까 성동구 쪽에 보면은 금호동이라든가 옥수동 이런 데 있죠. 이거 엄청난 달동네였습니다. 2000년대 중반에 가봤는데 제가 막 힘들어갖고 막 꾸불꾸불하고 막 언덕이고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30평대 아파트 13억, 14억 가잖아요. 상상이 못할 금액들이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 그 정도 가격 상승하는 거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청량역이 민재학서 개발되고 전농 납심리 쪽이 아파트가 되었지만 아직 개발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작년 12월 달에 본 자료인데 이때 이제 마용성 밑으로 가격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마용성과 같은 금액까지 갈 거다. 이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. 어쨌든 적어도 저는 최소한 마용성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높은 가격은 없다고 봐요. 강북 지역에서는. 최소한 그만큼 굉장히 높은 금액을 형성시킬 거다.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의 투자가 유망한 곳이고 한 10여 개 정도의 노선이 들어오면서 복합 환승센터가 확실시되는 지역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환승센터가 안 들어올 수가 없죠. 뭐 10개가 들어오면은.
그래서 동대문구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.